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이 시간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서포트 코칭 리더십 연구소를 섬기고 계신 대전 청지기 교회 정윤진 소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지 오늘의 주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요. 소통 리더십 훈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소통 리더십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어떤 소통의 통로가 되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소통 리더십 훈련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 시간 소통 리더십입니다. 정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어디에서도 참 중요한 게 이 소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은 맞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도 있거든요. 정말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성격 유형 기반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셀프 소통, 내가 좀 나를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훈련해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거,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통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좀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됐든 발가락이 됐든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는 소통해야 되는 매듭 사이에 영향이 공급돼야 되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체로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웃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 내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만 어떤 소통에 대한 이해나 이 방법을 몰라서 때론 갈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훈련해 보겠습니다. 네, 훈련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주요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도 남기실 수 있고요. 또 함께 들으시는 가운데 나는 어떠한 유형인지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스크 성격 이론을 기반으로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디스크에서는 인간의 성격 유형을 4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그리고 안정형.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교회 공동체이든 이런 이제 성격 유형, 다른 성격 유형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PD님께서 이제 유형에 대한 특징 단어들을 낭독을 해주실 텐데요. 들어보시면서 첫 번째로 이 유형은 나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난 이 유형이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두 번째까지 이렇게 유형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형입니다. 직관력, 모험적, 권위적, 주도적, 결단력, 통찰력, 성과적, 도전적, 근면함, 자신감의 행동 경향을 보인다. 여기까지가 주도형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교형입니다. 낙천적, 설득력, 온화한, 감정 풍부, 사교적인, 열정적인 호기심, 열정, 격려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이어서 세 번째는 안정형인데요. 친절한, 인내심, 성실한, 순수한, 안정적인, 차분한, 꾸준한, 협동적인, 여유 있는 수용적인 행동 경향을 보인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신중형, 논리적인, 원칙적인, 분석적인, 객관적인, 세심한, 성실한, 신중한, 위험 요소를 예측하는, 준비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가지 유형을 우리 피디님께서 이제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딱 들으시면서 이 유형이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라는 아마 직감과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런 낭독해 주신 그 유형별로의 특징이면서 강점들이죠. 그러면서 또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 유형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의 특징, 그리고 셀프 코칭 전략, 또 유형별 소통 전략도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제일 특징적으로 두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은 주도형과 안정형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성격하면 사실은 갈등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나랑 견해가 다르고 나랑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이고요. 이 성격 유형별로 또 성경 속 주인공들이 있어요. 이 성격 유형에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형이에요. 주도형의 특징은 우리 PD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정말 도전적이고 그리고 결단력 있고 리더십이 강한 이런 스타일들이시거든요. 네.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네. 네, 이 주도형들의 내면의 이 심리적인 욕구 안에는 결과에 대한 성취, 목표에 대한 성취라는 어떤 욕구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어떤 이제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스타일들인데요. 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약간 개발점, 셀프 코칭으로 조금 네, 훈련해야 네. 될 점들을 조금 나눈다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대화 시에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약간 말을 끊는 경향.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됐었을 네. 경우에는 조금 약간 고집이 센 내 의견을 조금 강하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도형들은 셀프 코칭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최대한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경청 훈련, 네. 그리고 또 평상시에요. 타인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보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빛과 어둠처럼 또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나의 강점이 과해질 때 그 환경에서 적절하게 배려하지 못할 때 사실은 약점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주도적인데 이 주도적임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할 때 타인의 입장에서 쟤는 고집이 세라는 약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절하면서 분명히 셀프 코칭 한다고 하면 이 나의 이런 어떤 이제 약점을 다시 또 강점으로 만들 수 있고 네. 나에게 이 과한 부분들을 조절하면 훨씬 더 이게 이제 좋은 성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죠. 네. 충동적인 행동이 예를 들어서 속도를 낮추게 되면요. 도전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충동적이라고 보는 약점은 굉장히 도전적인 장점으로도 개발될 수 있고 장점으로도 보완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주도형과 의사소통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주도형 같은 경우는 리더십도 강하고 굉장히 주도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시형보다는 의뢰형. 그리고 질문형으로 네네. 마음에 노크를 해주는 게 사실 이 소통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네. 그리고 주도형은 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배려하는 입장에서 막 과정을 설명하고 결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론 먼저 얘기해주고 네. 그리고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 그리고 주도형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을 할 때 굳이 대답을 다시 묻기 전에 중간중간 보고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네.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이러이러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네. 또 서로 간에 오해 쌓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피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네. 주도형이었습니다. 이번엔 네. 한번 안정형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주도형과 이제 케이스로 안정형을 이야기한 이유는 주도형은 빠른데 안정형은 속도가 아주 느리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안정형은 굉장히 참을성 있고 팀을 중시해요. 그래서
굉장히 경청하고 다수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네. 안정형의 욕구 안에는 안전함을 지키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강해요. 네. 그래서 갈등을 사실 좀 회피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 안정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형은 빠른 결론을 원하고 빨리빨리 대답하기를 원하고 빨리 성취하고 결과를 만들길 원하는데 안정형은 갈등보다는 보편적인 의견에 충성하면서 좀 따라가고 이렇게 팔로우십을 발휘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형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안정형의 욕구 안에서는 주도형이 또 너무 빠르게 이끌어갈 네. 때 굉장히 마음의 힘겨움을 느낄 수가 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됐었을 때에는 야 빨리 좀 해, 빨리 대답해, 빨리 좀 해결해봐라고 했을 때 더 의견을 표현을 못하거나 이 일을 미루는 네. 경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정형은 스스로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 될 때 이러한 스타일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이제 스스로 어떤 변화에 더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셀프 코칭을 한다면 조금 의사 표현을 하는 훈련 네. 그리고 똑같은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는 훈련 그리고 평상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조금 속도를 내는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안정형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안정형이 얼마나 이제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변화를 사실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욕구가 강한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야, 너 본토 친척 이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고 지시했을 때 사실 안정형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브라함.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강점 중에 하나가 피디님이 이렇게 앞에 설명한 것처럼 네. 충성하거든요. 아. 순종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된 모습을 보이죠. 이런 또 강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안정형하고 소통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안정형은 그러니까 주도형은 리더십도 강하고 굉장히 이렇게 앞에서 탁월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힘이 있죠. 그래서 눈에 잘 띄죠. 그런데 안정형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용하고 팀을 밀어주고 이런 서포트하는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사실 이렇게 막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꼭 필요한 존재가 또 안정형이고 모든 유형을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안정형들에게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야 라는 이런 존재에 대한 격려 그리고 충실하게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이 안정형을 중간중간에 평상시에 신뢰하는 이런 격려의 의사표현을 해주는 게 안정형한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요. 네. 그리고 안정형에게는 대화할 때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대화.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표현을 할 때 정말 그 의사표현에 좀 지지해줘서 용기를 네. 좀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주도형과 안정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 속 인물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참 어떤 유형이든 강점이 있고 조금은 더 개발해야 할 점이 네. 있어서 상호 보완하는 그런 또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서로 간에 네. 답답해하지 않고 네. 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두 가지 유형이 더 있죠. 네.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주도형과 안정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사교형과 신중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눌 건데 네. 이 중간 사이에 요거 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면 갈등을 좀 피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배려할 때 네. 이 성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갈등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절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태어난 이 유전적 기질이 있고 이 기질들이 환경하고 만나면서 성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성격이 개발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아름다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성격대로 살아가 아니라 우리가 성격의 고삐를 잡고 성격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요. 네.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 아름다운 성품이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성품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총 4가지 유형을 얘기했는데요. 네. 제 성격, 제 강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두 가지 지금 떠오르는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 채팅창 그리고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사연 나누면서 또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330번이고요. 지금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대전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들은 후에 이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월요일 순서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 시간인데요. 대표님 이어서 저희가 3번째 유형부터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3번째는 이제 사교형인데요. 사교형과 신중형 사이에도 사실은 이제 어떤 의사소통 가운데 많이 좀 갈등이 있는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먼저 사교형을 좀 말씀드리면 사교형은 정말 열정적이고 격려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계 중심적인 이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 속 인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교형인데 네. 베드로의 동역자로는 요한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베드로의 동역자인 요한은 신중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재 이 삶 가운데서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앞에 주도형이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죠. 네. 그리고 모세의 동역자는 사라였어요. 주도형인. 이러면 결국은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 상대가 사실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에는 탁월하게 서로에게 부족한 점에 보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이셔서 네. 정말 탁월하게 일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부터 우리는 나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아멘. 동역자를 세우는 일에 이제 네.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교형의 강점이 있죠. 그래서 막 베드로가 탁월하게 정말 전도자로서 수많은 인원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베드로의 유형, 이 사교형에서 우리가 좀 셀프 코칭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람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게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예스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모든 부분에 이렇게 오케이를 네. 하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일들의 마무리를 하는 끝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교형들의 욕구 안에는 특별히 다른 유형보다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관계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이걸 스스로 인식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성장점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초점을 돌리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내가 노해야 될 때 노할 수 있고 예스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구별하거나 네. 이제 기준을 좀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교형들 같은 경우는 셀프 코칭을 하면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거.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거. 예. 왜냐하면 끝마무리가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조금은 관계 중심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메모하는 훈련. 메모하기. 네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셀프 코칭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교형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처음에는 자유로운 환경을 좋아하고 조금 정적이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인 유형,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은 주도형과 신주형이에요. 그런데 사교형하고 또 안정형은 너무 이렇게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때 불편할 수 있고
좀 지적하는 일들은 충분히 조금 친밀감이 형성되고 좀 인정해 줄 걸 인정해 준 다음에 요구할 걸 요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훨씬 더 탁월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이제 신중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건데요. 네. 신중형은 워낙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러니까 사교형은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신중형은 정보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네.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적인 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분석적인 어떤 모습이 네. 있는 거네요. 근데 이런 둘이 만나면 때로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신중형은 사교형한테 정말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사교형 입장에서는 신중형한테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정말 너무 정이 없어.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서로 라포를 형성하고 이렇게 관계를 열어가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게 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신중형들은 들을 때 모든 부분을 좀 분석해서 듣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분석하고 또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좀 다소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신중형 같은 부분은 좀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 날 인정하셔. 아멘. 이렇게 조금 우리 네. 자신한테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수용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좀 네, 만드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도형은 외부로 이 에너지가 나가는데, 신중형은 자기 안으로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차곡차곡 쌓는데 어느 순간 내가 터트리는 게 아니라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형은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담아뒀던 게 밖으로 네. 표출되면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주위분들도 또 좀 힘드실 것 힘들 수 같아요. 있죠. 그래서 안정형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면, 이제 신중형은 자기의 감정을 좀 이렇게 매사에 표현하는 네. 훈련들을 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분석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볼 때 먼저 장점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훈련을 하면 먼저 자신도 편해지고요. 또 타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셀프 코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신중형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요, 이제 이렇게 사교형하고 안정형들은 굉장히 이제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신중형은 이런 의사소통 방법을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네. 조절하고 이 환경 네. 안에서 그 상대를 좀 배려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형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고, 또 신중형들하고 네. 얘기할 때는 야 무조건 열심히 해, 나만 따라와, 이런 게 좀 안 통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중형들은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동기부여를 받고 신뢰감을 가지면서 그 프로젝트나 어떤 일들에 같이 합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전을 주고 계획을 좀 알려주는 거, 이런 네. 게 필요하고, 신중형한테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형마다 저희가 조금 다르게 개발해야 할 점들, 그리고 네. 이 유형과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네. 저희가 한번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네.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저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네. 싶은 이야기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상 핵심적인 내용만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강점들, 정말 탁월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응원하고요. 또 분명히 우리가 개발해야 될 점들을 우리가 훈련할 때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멋진 성품으로 훈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메시지 다 또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윤진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